좋아요, 구독. 연준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한번 그래도 신생이니까 그렇죠. 해야죠. 네, 안 할 수 없잖아요. 필수적으로 또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의 이 금리 인상 종착점이 5% 위로 올라섰다라고 또 많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 또 마스터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확히 얘기하면 종착점이 아직 결론이 안 났죠. 그렇죠. 그게 좀 더 맞는 표현일 것 네. 같아요. 종착점이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만 냅뒀어요. 예. 저는 사실 어제 파월이 멘트에서 최근에 시장이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10월엔 좀 괜찮을 겁니다. 그나마. 네. 하고서 10월이 좀 분위기가 좋았어요. 예. 근데 그거는 몰랐죠.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채권 스프레드가 25bp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론이 막 금리 속도 조절론이 막 올라오니까 네.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현상이 좀 놓여 있다가 어제 페드에서 나오는 집중 포커스는 사실 과연 속도 조절론에 힘을 가하냐 안 가하냐 이거였어요. 예. 근데 제가 좀 다소 아쉬웠던 건 그거였어요. 시장에서 또 언론에서 얘기를 했던 게 12월에 50bp 오르냐 75bp 올리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나누신 분들이 많아요. 네. 뭐 11월은 확정이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그거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최종금리만 좀 봐라. 예, 계속 강조해 주셨죠. 예. 근데 결국에는 지금 전일 이제 어떻게 보면 12월이 50bp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를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최종 금리가 올랐다는 네, 최종 금리가 어느 선에서 마무리가 되냐에 대해서 포커스가 굉장히 남겨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제가 이거 보지 말라 했어요. 50bp, 75bp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년 2분기, 3분기에 과연 미국 연준은 끝자락을 어디 달리고 있냐가 지금 시장을 반영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시장이 왜 떨어져요? 5.5%를 달리고 있거든요. 5.25에서 어제 말로. 지금 이제 좀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예, 최종금리 종착점에 대한 상향 가능성을 좀 부각을 했습니다. 예, 뭐 굉장히 웃긴 말들도 많았어요. 예, 되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국가라는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달러는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없어. 니네 문제야. 정확히 이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앞으로 더 긴축할 수 있어. 이걸 내포하는 거고. 네. 아, 좀 사실상. 서운하네요. 이렇게 발언을 하시니까. 뭐 서운하죠. 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틀린 말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미국 내에서 보자면은 강달러에 대한 문제 자체가 자기 자국에 대한 어떤 물가 통제 자체가 더 중요한 요인이지. 네. 근데 미국이 워낙 영향력이 큰 나라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다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안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결국은 그거예요. 예. 속도 조절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꺼내지도 마. 아직 아니야. 일러. 그런 얘기하기도 힘들어.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표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자, 어제 파월이 좀 얘기했던 거는 냉정하게 좀 세 가지였어요. 속도, 높이, 길이. 앞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이제 높이밖에 없겠죠. 예.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12월에 50bp하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높이 자체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지금 속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속도는 최근 엄청 빠르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포커스가 당길 거는 높이일 거예요. 속도, 높이, 길이 이 세 개 자체에서 집중을 하게 된다면은 그게 곧 이제 최종금리에 대한 종착지겠죠. 예. 어디까지 올릴 거야? 어디까지 할 거야? 라는 가능성 시사. 여기에 좀 담겨 있어요. 근데 미국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냐라고서 지금 이론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볼커죠. 볼커. 예. 일전 볼커가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해서 진행을 했을 때에 대한 환경 자체를 염두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속도 조절론이 굉장히 나왔었어요. 속도 조절. 볼커 이론이 지금 삽입이 된다면은 시장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시장에 포커스가 있었기 때문에 페드 전에 그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염두지만 그때랑 지금은 굉장히 매크로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너무나도 많은 달러 발행량을 주도를 했고 이제 채권 발행을 주도를 했기 때문에 시장 환경이 이전 상황이랑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리고 물가에 대한 통제 자체가 오히려 더 부각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 조절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실제 지표도 그렇게 나오고. 근데 제가 조금 더 집중할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어렵게 보지 마세요. 이게 테일러 룰에 대한 업데이트 버전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버전. 테일러 룰이 뭐예요? 예. 뭐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맙시다. 예. 경제학에 근거해서 이제 실업률과 물가를 고려해 갖고 지금 현 시장에 맞는 적정 금리는 몇 퍼센트인가 하고 찾는 거예요. 현 시장에. 이게 언제 도입이 됐냐면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좀 도입이 되고 이 기준치 하에 미국 연준은 적정 금리를 계속 밸런스를 맞췄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2008년 대비해 갖고 이제 너무 많은 양적 완화를 진행을 했었고 그 시장이 도래가 되면서 테일러 룰이 조금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지금 시장에 맞게끔. 그게 지금 보시는 네. 테일러 룰의 업데이트 버전의 적정금리 매트리스예요. 그럼 과연 지금 업데이트된 테일러 룰에 의해서 지금 미국 시장 현재 기준이죠. 현재 기준. 딱 지금만 보고 판단을 할게요. 그럼 몇 프로가 적당해? 라고 산출을 했을 때 자, 지금 공식에 대한 수식값은 근원 CPI와 실업률을 고려했을 때 7.5%가 적당한 수준이야 라고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냉정하게 지금 바라봅시다. 테일러 룰을 신경 쓰는 업데이트 버전을 신경 쓰는 연준. 그럼 연준은 지금 상황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해야지 적정 금리에 대한 수준 자체를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내려지죠. 근데 그 지금 현 상황에선 7.5%인데 과연 지금 속도 조절론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앞으로 시사가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많은 높이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지금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금리 수준은 몇 프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이제 800포인트, 500포인트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금 현 시장에서. 지금 단가 내에서 금리가 반영하고 있는 시장은 뭔가요? 5.25에서 5.5%예요. 이번 달 100bp 올려갖고 뭐 이제 75bp 올려갖고 이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4%에 대한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시장이 아니라 5.25에서 5.5%까지 지금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냉정하게 앞으로 물가랑 실업률에 대한 근거치 자체가 이제 하방 모멘텀으로 계속적으로 그려지는 거를 계속 기준치로 봐야 되는데 안 나온다면 어떡해요? 안 나오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7.5% 가는 거예요. 점점. 근데 지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은. 이 물가랑 실업률 수준 자체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직은 안 보여요. 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장에서는. 그럼 이 지금 7.5%가 말이 안 되는 수치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냉정한 겁니다. 예. 왜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면 야 이거 미국 물가가 6%를 찍을 수가 있어? 라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5% 달리는 것도 야 이것도 말도 안 돼 라고 과거에는 생각했을 거예요. 미국이 그럴 수는 없을 거야. 저는요 이 7.5%, 6.75%에 대한 수치값 자체가 지금 현재 값상 말이 안 되는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게 지표로 나오고 있고.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고려를 해야 되는 건 물가랑 실업률로 이제 적정금리에 대한 수준 자체가 내려갈지 이거거든요. 그럼 올해 연말에는 계속 이 지표에 대한 수치값을 확인을 할 거예요. 뭐 12월에 FOMC 회의 열리면은 50bp냐 75bp냐 이거 갖고 또 이제 언론에서 떠들 텐데 그건 전혀 의미 없는 얘기고
냉정하게 시장이 반영도 안 돼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 12월에 50bp에 대한 내용이 지금 확률이 올라가요. 근데 시장 왜 떨어져요? 최종금리 올라가고 있으니까.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12월 거 의미 없다고. 그냥 우린 여기에요. 단순하게 뭐예요? 앞으로 어디에 지금 시장이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 근데 아직까지 전일 내용은 그 희망의 로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근거는 적정 이제 업데이트된 테일러 룰에 의한 업데이트 버전 매트리스를 보게 된다면 미국의 현 시장 기준은 7.5% 수준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 앞으로 11월, 12월에 대한 과제는 여러분들 이게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이 지표에 대한 수치값을 계속 확인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지표가 굉장히 앞으로 의미가 있을 거예요. 미국이 이 부분을 신경 쓰니까. 아시겠죠? 그럼 실업률을 고용 지표도 신경을 쓴다는 거고, 정확히 얘기하면 앞으로 지표가 세 개가 중요하겠죠. 실업률, 고용, 그리고 이제 물가 지표. 근데 이 물가 지표 이제 CPI 발표가 또 이번 달 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린 또 미리 내다봐야겠죠. 예, 미리 내다봐야겠죠. 어떻게 내다봐요? 얘기 드렸잖아요. 30년물 모기지 금리로 체크를 하자고. 그죠?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실업률은 체크할 수 없는데 물가는 체크할 수 있어요. 화면 좀 내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과 고용 또 이 물가 지표 세 가지 지표를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면서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계속 강조를 해주셨던 그 30년물 모기지 금리 중요하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그래프를 봐주실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물가에 어떤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이제 사실 주거비다 보니까. 네. 근데 우리가 왜냐면은 매달 정해진 날에 10일 이제 뭐 어떤 발표 날 이렇게만 지표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예. 사실 이제 매일 볼 수 있는 지표가 있거든요. 네. 예, 어떻게 금리가 어떻게 움직여. 그럼 미리 내다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을. 그렇죠. 그러면 이번 달 초에 우리가 또 CPI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좋게 나올까 안 좋게 나올까? 예. 근데 선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먼저 미리 보는 거죠. 모기지 금리다. 상황을. 자, 예.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와, 또 올라가네요. 예, 여러분들 이번 달 CPI는 좋지 않게 나올 겁니다. 꺾이지 않고 있네요. 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내려가겠죠. 최종금리 더 올라가고. 그 가능성이 너무 보이는 거죠, 시장에서.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장 올라갑니다. 저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쯤 놓일까요? 라고서 얘기를 했을 때 정확히 얘기했죠. 최종금리가 종착이 딱 되고 이제 피봇을 꺼내기 직전 있죠. 거기가 이제 저점을 기록하는 구간이에요. 나왔어요. 제가 최근에 계속 몇 달 동안 이제 최종금리 얘기하는 이유 자체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최근에 속도 조절로 나오니까 반등하는데 그걸 엎어버리는 연준이니까 시장 바로 하락 구간 들어가잖아요. 자, 이번 달 CPI 한번 좀 더 딥하게 봐보죠. 예. 자, 10월 CPI는 그러면은 9월치에 대한 물가 상승률 기반을 좀 잡겠죠. 그죠? 맞죠? 전달이니까. 자, 근데 화면 보면은 9월치를 보면은 여러분들 내용이 우상향밖에 없네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시청자분들은? 큰일 났구만, 이거. 여러분들 10월에 증시 오르니까 기분 좋으시죠? 좋죠. 이제 왜 그래도 좀 수익 내는 종목 2차 전지도 몰리고. 네. 근데 이제 좀 불안한 건 아직 좀 뭔가 다 해결이 안 된 듯한 그런 상승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잠깐이에요. 좋아요, 구독.